네, 한동안 시장에서는 뭐 대주주 요건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주목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범 테스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는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행이 되다가 뭐 무산됐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한 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좀 규모를 키워서 그리고 대상을 키워서 더 크게 하겠다는 이제 한국은행의 발표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1차와 2차가 어떻게 다르고 그럼 1차는 왜 실패했고 2차는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런지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차가 실패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타당성도 없고 수요도 모자라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거를 정말 키웠을 때 스케일을 업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느냐. 이제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결제 트랜잭션을 통과시키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술을 하느니 중앙은행이 관장해가지고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 일상생활 결제를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간편하게 모든 결제가 다 어딜 가든지 다 간편하게 처리가 되는지 신용카드를 내든 계좌이체를 하든 페이 서비스를 쓰든 뭐든지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다 받아줍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예금 토큰을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거기로 사람들이 몰리겠냐는 사실 저도 의심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하늘에서도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한강 프로젝트 또는 2차 프로젝트를 네. 다시 하는 이유는 이제 니즈가 결국 소비자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이 하는이나 아니면 네. 정부의 그 수요가 맞춰져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예금 토큰이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 CBDC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환경이 구성되는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이 통화 정책을 폄에 있어서 이 통화를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더 추적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토큰으로 유통하게 되면은 더 추적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 통화 정책의 실효성, 효과도 더 크게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금융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네. 디지털 토큰 경제를 확장시키고 싶은 게 결국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결제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뭔가 토큰을 발행해야 될 정도로 불편하냐. 중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알리페이나 뭐 이런 게 활성화된 게 사실 거기는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현금 거래도 워낙 위조 지폐가 많아가지고 그런 그냥 하나에 넘어가는 그 디지털 화폐처럼 된 것처럼 계좌이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의 그게 있었는데 한국은 뭐 이런 거 없어도 카드 안 되는데 없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너무 정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2차에는 국고보조금을 좀 활용을 해서 한 110조 정도를 이걸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럼 국고보조금을 한 100조 넘게 넣으면 이번에는 뭐 성공을 할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네.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번에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니어스 법안, 미국에서 이제 제안됐던 지니어스 법안, 네.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는 게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은행도 연구를 했었고 원래 미국도 사실 CBDC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돈인데 발권은 한국은행이 하는 돈인데 이걸 디지털로 하고 디지털로 전송을 할 때 바로 예금 토큰을 시중은행들이 받아서 그걸 갖다가 국고 보조금식으로 이제 지불하겠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사실 중앙은행, 페드의 입장, 현재 이제 파월 입장은 사실은 조금 미적지근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미진한 상태이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같은 시스템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하나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창용 총재님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전에 이제 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하셨을 때 그 연구 결과들을 좀 언급을 해보면 신흥국이나
통화의 주권 자체, 패권 자체가 약한, 그러니까 우리처럼 환율이 이제 변동이 크거나 이제 해외에서 쓰여지는 비중이 작은 그런 국가들은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의 개방을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방했을 때는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오지만 오히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붕괴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단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CBDC는 어차피 돈이라는 것이 전부 다 디지털화 돼가는, 전 세계가 상품도 디지털화 돼가는 그런 세상이니까 디지털 돈에 대한 그 트렌드, 추세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발행하는 CBDC로 이걸 컨트롤하겠다는 입장인 거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더 포커싱을 좁힌 거죠. 국고보조금은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있고 그렇죠. 보조금을 받은 주체가 보조금을 써야 되는 항목들이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사후 확인으로 돈을 지불하고 돈 받은 이제 보조금 이제 그 주체자가 그 돈을 갖다가 납입한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데 가짜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가짜 서류로 나 보조금 이거를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을 딴 데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블록체인 이제 여기도 이제 블록체인은 들어가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디에 어카운트에 가서 이 어카운트가 어디로 소비가 됐는지는 확인이 바로바로 실시간적으로 어카운트에서 확인이 되니까 이걸 국고보조금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정부가 주는 돈이니까. 그렇죠. 주는 돈이니까 국고보조금의 개념을 요번에 타이트하게 여기 대상에 맞춰서만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시중은행 6개 은행도 일단은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금 토큰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도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건 그냥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과연 그동안에 이창용 총재 그다음에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멀리 했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은 뭔가 좀 디지털화하는 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섀도우 이코노미,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지만 그게 지하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테러 자금도 있고 뭐 불법 자금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세금 회피 자금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서는 이제 주 장업자, 민간 그런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업 분들 사실은 팁도 사실은 팁이 결국에는 돌아들어와서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그러니 디지털화하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미국의 추세나 패턴은 민간이 발행하게 해서 책임을 민간에게 지우겠다는 거고, 아직은 하느는 민간에게 이걸 다 맡겨버리면은 되게 위험할 텐데 그나마 어느 정도 제도권적인 영역, 컨트롤 영역에 들어가는 은행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약간은 이제 좀 속된 표현이지만 소심하게 CBDC로 이번에 한번 자체적인 발행으로 한번 그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번에 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냥 오류가 나지 않느냐. 이 판단의 이제 이슈일 뿐이지, 이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본격적으로 간다 하기에는 결국에는 정부 정책적으로 세부적인 정책,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규제안, 제도안들이 나올 걸 사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좀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은 뭐 10월, 11월 경우에는 구체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20년도 본격 시행을 미국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전에는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슈로 봤을 때는 이런 기술이 우리가 되는구나. 이런 걸 검증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기술이라도 일단 준비는 해놔야 된다. 나중에 급하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영수증 증빙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 사용 이런 게 원체 많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한 단체도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너무 뭐 잔인한 요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뭐 공문을 사기도 했었으니까 보조금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를 이제 테스트하기에는 참 좋은 거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 하려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한 건 아니니까. 그럼 미국도 사실은 CBDC를 중심으로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급선회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좀 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미국보다 더 보수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창용 총재의 얘기대로 우리가 비기축통화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이야 현실 세계에서
달러가 더 좋다는 데를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원화를 쓰는데 디지털화되면 별로 불편할 게 없으니까 실물 경제에서도 달러의 지배력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우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은행장으로서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지 사실 둘 다 맞는 말 같긴 하거든요. 미국에 하면 우리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했다간 언젠가는 우리가 쓰는 돈의 과반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에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될지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 생각에는 하는 이창용 총재님의 발언에 좀 더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님의 발언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이 해외 환율에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는 통화고 해외에서 결제나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준기축 통화 위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수요가 없는데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무분별하게 민간 업체들이 발행하게 하면 환율이라는 게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결정돼 버리고 오히려 외환 시장에 따라가 버릴 수가 있어서 그렇죠. 통화 정책으로는 이제 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걸 우려를 하시는 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신 거라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발행하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결제 지급 수단의 편의성이나 아니면 뭐 고객의 소비자의 달러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1930년대 이후로 이어오고 있는 브레튼 우드 체제 이 체제에서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달러를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시대에는 페트로 달러든 아니면은 뭐 미국이란 나라의 엄청난 국방력을 활용해서든 무조건 국외에서 달러를 무조건 가지고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가장 많이 미국채를 들고 있었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었고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존재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2기 때 들어와서 더욱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고 이제 미국이 다시 해외로 나가 있던 공장들 이것들을 미국으로 다시 백시켜서 여기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수요를 계속해서 미국 외 국가들에서 불러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원래는 달러를 수출하고 대신에 물건을 싸게 공급해가지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브레튼 우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 생산국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생산국들이 공장을 다 미국에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니까 그동안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달러의 불필요한 절상이 이제 절하로 바뀌어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절하돼야 노동력이 싸지니까 해외로 나가 있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 미국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를 수요하는 곳이 어디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수요를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미국채, 단기채, 초단기채를 이제 보유하고 그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걸 본 디지털 경제가 여기에서 커지고 있구나를 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헤게모니를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법제화시키고 그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랑 은행들을 통해서 지금 발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목적을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 미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원화를 국외로 수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수용 코인이 될 건데 내수용 코인이 필요한가?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 세계로 얘기한다면 백화점 상품권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일단 미국의 의도를 말씀 주셨으니까 제 생각은 일단 미국이 지금 빚이 너무 많고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 재정은 계속 줄이려고 했던 도지는 실패를 했고 적자 재정은 늘어나고 빚은 늘어나는데 이자도 높아요. 그러면 국가의 빚은 벌어서 갚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으로 녹여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녹이려면 돈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찍기에는 이제 채권 시장으로 찍기에는 채권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새로운 이미 돌고 있는 돈을 베이스로 해서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면 그 양적 완화가 사실은 맡겨놓은 채권을 만기 때까지 갖고 있을 채권을 본원 통화로 바꿔줘서 유동성을 확보해 준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돈을 찍은 건 아닌데 돈을 찍은 효과를 유발시킨 거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저는 똑같은 논리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지금 이자 평균 부담이 한 3.3%라고 들었는데
인플레이션 한 4% 정도로 해버리면 녹아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갚지 않아도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예전처럼 뭐 중국이나 일본이 계속 채권 사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그 인플레이션에서 국가 부채를 녹이려고 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걸 뭐 만드는 게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 분야에서는 이제 박사님께서 참 스터디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 생각이 이제 너무 뇌피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말씀도 맞죠. 뭐. 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구조에서 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돈이 필요한데 네. 돈이 이제 아까 찍어낼 수 없는 구조는 사실 명확히 말하면 돈이 안 도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상황인 거고 이미 우리 이제 그 바이든 때 단기채는 엄청 많이 찍어놨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기채는 누적적으로 계속 늘어난 상태이고 그러니까 연간 뭐 6천억 달러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네, 되니까 그게 좀 늘어나고 있죠. 사실 점점. 그거는 계속 누적적으로 평균 2.8%인데 네. 이 2.8%가 작년 기준이고 조금씩 또 몇 bp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네, 뭐. 이 부담들이 계속 된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이 계속 어려워졌다가 좋아졌다가 반복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등장시킨 거는 미국 상업은행들 보고 채권을 사게끔 계속 유도 전략을 펼쳤죠. 인센티브도 주고 살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딜러 통해서 많이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많이 샀는데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 중에 하나는 대형은행들의 합병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쉬운 적이 없었는데 SVB 때 엄청 쉽게 됐죠. 지금까지 그렇죠. 엄청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도 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채권 시장이 또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막말로 뭐 외부에서 사는 돈들이 사실 한 40%는 외부 국가들이 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또 다른 집합기구,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펀드가 조성이 되면 사실은 미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가지고 돈을 맡겨. 그럼 개인들이 와서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총 그 소득 수준을 보면 22조 달러 정도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탁 개념으로 물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캐피탈도 있고 뭐 토지 가격 네, 들어가는 그렇죠. 거 그런 거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소위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중에 50%만 사도 10조 달러의 돈이 그러니까요. 담보물로 잡히잖아요. 네. 그럼 이 10조 달러 가지고 미국채를 사버리면 네. 사실 이 구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일본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이 돌기도 하지만 안 도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은 다 참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민간한테 부도 책임이나 코인에 대한 어떤 운용에 대한 책임은 다 지우고 정부는 쏙 빠지고 채권은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에 풀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다른 부분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그거는 이제 스븐 미란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걸로 계속 뭔가를 활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용에 불과하다. 근데 내수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아마 안에서만 쓰여질 거예요. 소비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는 그렇겠죠. 하나 우리가 주목하셨는 게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자 토큰화하는 법안이 금융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법안에 모든 자산의 전자 토큰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뭘 발표했냐면은 플랫폼 회사들이 뭘 발표했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을 사는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겠다. 네. 왜냐면 법안은 이제 총론적인 법안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럼 뭐냐면 이게 자산 시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자산 시장과 우리 FX 개념에서 본다면 이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메인 투자하는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또 주요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환전의 어떤 매개체가 스테이블 코인에도 있어야 그나마 환전을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그 플로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없으면 사실은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해서 효과가 당장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그 전략적
채권 시장, 재정, 우리 정부 입장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소비 시장에서도 큰 메리트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게 안 해놓으면은 글로벌 어떤 트렌드나 자금 유입의 인플로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거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영국도 26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이제 실제 상용화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다중통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서 외화 몇 군데 하고 네. 이제 그 그쵸 그 웨이티드 바스켓을 바스켓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노리는 자금이 들어왔으면 하는 국가, 그게 사실은 영국 입장에서 그냥 유럽, 네, 뭐 미국, 예전 대영 제국들 네, 국가들 캐나다 중에 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들하고만 어떤 스테이블 코인 다중통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뭐 경제적으로 봐도 사실 영국에서 노이즈가 없어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금융적으로 봐도 네. 이번 트럼프 위기 때 제일 노이즈 없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조용하긴 하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의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에서 자신들의 파운드의 주권과 금융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거를 되살리기 위해서 네. 온갖 팀을 쓰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또 안 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 네. 코인 자체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구조를 좀 따라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가 좀 로컬 커런시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까지 겁을 내서, 한국은 사실 보수적인 걸 떠나서 너무 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그 역외 원화 시장도 없잖아요. 원화 선물이 없지 않습니까? 역외 시장은 있죠. 네, 원화. 그러니까 뭐 24시간 거래되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뭐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까지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관료 입장에서는 너무 나가는 듯한 느낌은 들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랑 비슷한 국가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최근 뭐 강한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이 달러 약세로 구조적으로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해지하고 싶은 자금들이 외환 시장을 굳이 어렵게 거칠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칭을 해도 되는데, 그 유동성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의 대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집값이 올라가도 그 별로 소용이 없는 게, 거기서 대출을 받는 거 외에는 현금화 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이 없는 1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그게 5억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가 굉장히 변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열애돼선 안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기술적인 준비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느는 아직도 고민이 있다고 치고, 그럼 현장에서는 어떤지 요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이번에 뭐 헥토 이노베이션하고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이 최근에 좀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대표님이 한번 진단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민간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네. 네, 저도 민간이지만, 네. 저도 이제 사업자지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민간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거는 정부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됐죠. 네. 거기에 이제 주요 골자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사업자로 선정되고 싶은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업자로 선정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되거나 뭐 유통을 담당하게 되거나 거래소 설립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민간 업체나 은행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래될 수 있는 이제 신생 거래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자로 결국 라이센스를 따서 취득해서 사업자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면은 5대 거래소가 사실상 네, 이 거의 하나씩 은행 계좌를 가지고 지금 인허가 사업이 거의 돼 있으니까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들도 몇 개의 간택된 사업자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관심이 없는 이유가 네.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외 시장과의 연결점으로서 사용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떻게 유통되고 발행되고 있냐면, 테더라는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용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어요. 2등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도 자체 블록체인을 네. 만들어서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는 것도 아니라 자체 블록체인을 다 너도나도 발행을 하고 있고 은행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JP모건이든 뭐 웰스파고든 아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요. 민간 사업자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다가 예탁결제원이나 아니면 한은이나 KRX 네. 거래소가 우리 이거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또 하나 통합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여기로 합쳐라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민간 사업자들이 블록체인을 다 만들게 한 다음에 국내 거래소를 만들겠죠. 네. 스테이블코인 국내 거래소를 만들 네. 거예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이게 해외 거래소,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을까? 바이낸스에 상장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안 되면 사실 역시 또 국내 안에 상품권으로 머무르는 거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본 시장이 열린다는 거는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자본 시장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네. 뭐가 마중물이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여기가 자유롭냐에 결정되는 그렇죠. 거죠. 먹잇감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네. 자유롭냐. 그러니까 자본 통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과 관이 합동해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특히 정치권에서 나서야 될 것은 자율성을 비호해 주는 거죠. 지금처럼 외환 통제 심하게 사실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외환 통제가 정말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렇죠. 그런 거 풀어주고 정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시키고 싶으면은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오는 돈의 자금 출처를 묻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네. 나가는 돈 마음대로 나가게 해줘야 돼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야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에 머물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발행한다 우리나라도 발행한다고 해서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만들어 놓는 것보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소가 있으면 사실상 이거는 정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소도 지금 서울 환시처럼 또 많은 규제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원하는 이래나 저래나 힘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가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그걸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래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정책 수혜주 정도로 일단 봐야지 그 이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나 서클하고 똑같이 보기에는 조금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표님의 이제 힌트까지 듣고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